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개인당 $1,400와 주당 $400의 실업수당을 포함한 코로나19 경기 부양안을 발표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당국이 실업수당 사기 행각을 단속하기 위해 일부 계좌를 동결시키면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에 대한 리콜 움직임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이 쿠데타라고 표현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시기가 지역마다 다르게 전개되면서 백신을 맞기 위해 타 지역으로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백신 관광 상품까지 등장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4일 목요일 첫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을 6일 앞두고 오늘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코로나19 경기 부양안을 발표했습니다. 부양안에는 개인당 $1,400의 현금 지급 외에 주당 $400 실업수당과 코로나19 백신 유통 가속화 방안 등이 포함됐습니다. 부양책의 핵심 내용을 김재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부양책은 2조 달러에 조금 못 미치는 규모로 지난 몇 주간 민주당이 압박하던 조건들이 대거 포함됐습니다. 일단 1인당 현금 지급을 $600에서 $2,000로 인상하는 것이 부양책의 핵심입니다. 지난 두 차례의 현금 지급과는 달리 17세 이상의 청소년과 대학생 자녀도 현금 지급 혜택을 볼 수 있게 됩니다. We will finish the job of getting a total of $2,000 in cash relief to people who need it the most. The $600 already appropriated is simply not enough. You just have to choose between paying rent and putting food on the table. 또 연방정부가 지급하는 추가 실업수당 규모는 기존 주당 $300에서 $400로 인상되며 지급 가능 기간도 오는 9월까지 연장됩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됩니다. PPP 프로그램과는 별도로 스몰 비즈니스를 돕기 위한 보조금이 마련되며 총 $150억 투입됩니다. 이외에도 신속한 코로나 백신 보급을 위한 지원금, 렌트비와 모기지 미납자에 대한 태거와 압류유예 연장, 연방 최저임금 인상 방안도 추진됩니다. Approximately 14 million Americans have fallen behind on rent, many at risk of eviction. We'll take action to extend nationwide restrictions on evictions and foreclosures. 현재 민주당이 백악관은 물론 상하원을 모두 장악한 상태이기 때문에 대규모 부양책을 추진하기엔 유리한 상황입니다. 다만 50대 50으로 반분된 상원에서 법안을 전진시키기 위해선 최소 10명의 공화당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져야 합니다. 상원 공화당의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하려면 60명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는 겁니다. 본격적인 입법 작업은 지지의원 확보에 따라 처리될 것으로 보이며 바이든 당선인의 취임 이후 최소 몇 개월은 걸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MBC 뉴스 김재은입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실업수당 사기 단속에 대대적으로 나선 가운데 합법적인 수혜자들의 계좌까지 동결되는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발급된 수많은 EDD 계좌에서 현금이 사라지거나 계좌가 먹통이 되면서 실직자들은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홍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실업수당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단속에 나선 캘리포니아주 고용개발국 EDD. 사기로 의심되는 실업수당 계좌 140만여 개를 동결하고 본인 인증 절차를 확대하는 등 대대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멀쩡한 계좌까지 동결되면서 부작용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달 초 실업수당 데비카드를 받은 리걸 씨는 계좌에서 $1,000 이상이 빠져나간 사실을 신고하자 계좌 전체가 먹통이 됐습니다. When you call EDD, they say Bank of America closed it. When you call Bank of America, they say EDD closed it. And so there is no resolution. They don't care. I can't do anything. Except, I have piles and piles of notes, and I've called unemployment and B of A like every other day for 3 months. 유일한 수입원인 EDD 계좌가 막히면서 생계 위험에 놓인 주민들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중단된 실업수당 혜택을 받기 위해선 본인 인증 절차를 요구하고 있는데 EDD에 서류를 보내고 신분을 입증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Betrayed, let down. That I'm not important, that I'm just a set of digits.
팬데믹 사태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폭증하면서 EDD 시스템은 통제 불능 상태가 됐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지난해 캘리포니아주에서 발생한 실업수당 사기 피해 규모는 20억 달러로 추산되며 수상한 활동이 감지된 계좌는 64만 개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It's just a complete disaster, and it's a disaster that is deeply harming millions of Californians. I understand there's a fraud problem, but they need to stop throwing the baby out with the bathwater.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합법적인 수혜자들의 계좌를 정상화시키는 데 노력하고 있다며 EDD 카드 사용에 문제가 있는 주민들은 즉시 은행에 연락하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홍지은입니다. 캘리포니아주 민주당 의원들이 게빈 뉴섬 주지사 리콜 움직임을 쿠데타라고 표현하면서 비판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러스티 힉스 캘리포니아 민주당 대표는 주지사 리콜 캠페인은 구구파 음모론자들을 비롯한 백인 우월주의자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쿠데타라며 이들은 지난 6일 의사당 난입 사태와도 관계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헌법이 허용하는 리콜 캠페인을 쿠데타라고 칭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며 의사당 난입 사태를 과소평가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난했습니다. 한편 뉴섬 주지사에 대한 리콜 조치가 추진되려면 내년 3월 중순까지 150만 명의 청원이 모여야 하는데 벌써 110만 명의 서명이 확보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이 다가오면서 테러 위험이 고조되자 LA 카운티도 경계 태세에 돌입했습니다. 알렉스 빌라누에바 LA 카운티 셔리프 국장은 주정부와 시정부 대표들과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며 취임식 날까지 계획된 작전에 따라 움직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마이클 무어 LA 경찰국장도 우리 지역과 선출된 공직자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이번 주말부터 다음 주 초까지 경계 태세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LA시 의회에는 국회의사당에서 일어난 폭동에 참여한 시의원들을 조사할 것과 필요하다면 징계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조례안이 제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주 의사당의 보안 수준을 높였지만 무장 시위에 대응하기 위해 주 방위군 1,000명을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앞으로 3주 내 코로나19로 인해 미국인 9만여 명이 추가로 숨질 것이라는 관측을 내놨습니다. CDC는 다음 달 6일까지 코로나19로 인해 미국인 9만 2천 명이 추가로 숨져 미국 내 총 누적 사망자 수가 47만 7천 명에 달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 가운데 대부분이 미 서부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고 캘리포니아와 애리조나 두 개 주가 최근 사망자 수 급증을 이끌고 있습니다. 새해 들어 2주 동안 미국에서 3만 8천 명이 숨졌고 어제 기준 하루 사망자 수는 3일 연속 4천 명대를 넘겼습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에 따르면 미국의 누적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2,312만여 명, 누적 사망자 수는 38만 5천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LA 카운티 주민 3명 중 1명은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 카운티 과학자들의 새로운 추정에 따르면 팬데믹이 시작된 이후 LA 카운티 주민 1,000만 명 가운데 300만 명 이상이 코로나19에 감염됐습니다. 이는 검사를 통해 확인된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보다 3배 이상 많은 수치입니다. 과학자들은 코로나19 검사는 감염자 일부만 확인할 수 있고 감염자 대부분은 무증상이거나 가벼운 증상만 겪는다고 설명했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바이러스 확산을 늦추기 위해선 광범위한 백신 접종을 통해 카운티 인구의 75%가 면역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오늘 LA 카운티의 신규 확진자는 17,323명, 추가 사망자는 28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최근 미 전역에서 플로리다주로 사람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꼭 플로리다 주민이 아니더라도 백신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최근 이 같은 상황은 전 세계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을 위한 여행 패키지까지 등장했습니다. 여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의 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센터.
차량이 길게 꼬리를 물고 늘어서 있습니다. 대부분 인근 지역의 주민들로 보이지만 이 중에 절반 가까이는 백신을 맞기 위해 마이애미를 방문한 사람들입니다. 플로리다주는 백신 접종을 시작하면서 65세 이상 고령층의 비거주자들도 백신을 맞을 수 있도록 허용했는데 이 때문에 전국 각지, 심지어 해외에서까지 백신 접종을 위해 사람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Yo tenía planeado este viaje, pero cuando ya dijeron que comenzaron las vacunas aquí, decidimos que teníamos que venir porque ya somos mayores de edad y en México la situación está bastante complicada. 방문객들이 급증하면서 정작 플로리다주 주민들의 백신 접종 기회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지만 코로나19 때문에 이른바 목숨을 걸고 방문한 사람들을 막을 수도 없어 당국도 난감한 상황입니다. We just lost a friend in our park, and just last night. Because now I can go see my granddaughter, who was born in December, and give that little baby some snuggles. 이 같은 현상은 미국뿐만이 아닙니다. 백신 접종 시기가 국가마다 차이를 보이자 전 세계에서 백신 원정 투어 바람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해 영국에서 백신 접종이 처음으로 시작되자 유럽 방문에 대한 문의가 크게 늘고 인도나 태국 등지에선 아예 백신 접종과 해외여행을 결합한 관광 상품까지 등장했습니다. 다만 일각에선 이 같은 사람들의 불안한 심리를 이용해 백신에 대한 불법 거래나 돈을 많이 내는 사람들에게 접종에 대한 우선순위를 주는 백신 세치기 등 각종 사회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만큼 당국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연방정부의 급여 보호 프로그램 PPP의 1차 탕감분이 대부분 완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중소기업청 SBA에 따르면 1차 PPP에서 110만 건의 대출이 탕감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BA에 따르면 5만 달러 이하의 소액 대출 탕감 신청서를 제출한 케이스의 약 88%는 처리가 완료됐으며 탕감 총액은 1,705억 달러에 달합니다. 한편 뱅크 오브 호프, 한미은행 등 한인은행들은 지난 11일부터 2차 PPP 신청 접수를 시작한 가운데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대부분의 은행들이 온라인을 통해 접수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뱅크 오브 호프의 경우 지난해 신청했던 고객들은 오늘부터 이용이 가능하고 한미은행, CBB, US 메트로뱅크는 어제부터 2차 PPP 대출 신청서를 받고 있습니다. 오는 20일 출범하는 조 바이든 행정부 백악관 참모진에 한인 여성 지나 리가 합류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영부인 질 바이든 여사가 오늘 발표한 참모진 명단에 따르면 일정 담당 국장으로 한인 지나 리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나 리는 바이든 당선인의 취임준비위원회에서 질 여사를 돕고 있으며 대선 당시에는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 당선인의 남편 더글라스 엠호프의 일정 담당 국장을 맡았습니다. 한편 지나 리는 한국에서 태어나 뉴욕주에서 자랐으며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의 대선 캠프와 바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백악관 법무실과 인사실 등을 거치며 경력을 쌓아왔습니다. 연방항공국 FAA가 기내에서 위협적이거나 파괴적인 행동을 하는 승객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합니다. FAA 측은 최근 탑승객들이 위협과 폭력으로 비행을 방해하는 사건이 증가하고 있다며 오는 3월 30일까지 기내 무질서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스티븐 딕슨 FAA 국장은 탑승객들이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거나 소란을 피우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하는 승객들에겐 경고 없이 바로 법적 강제 조치를 취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난동을 부리는 탑승객들은 최대 3만 5천 달러의 벌금이나 최고 20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한편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을 앞두고 제2의 폭력 시위 가능성에 긴장감이 고조되자 델타 항공은 워싱턴 DC에 도착하는 모든 항공편을 대상으로 총기 수화물 운송을 금지했습니다. 2020년 대선 민주당 후보 경선에 참여했던 사업가 앤드류 양이 내년 뉴욕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양 후보는 오늘 맨하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뉴욕시가 코로나19로 전례 없는 위기를 맞고 있다며 경제 회복을 돕기 위해 뉴욕시장 선거에 출마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현재 양 후보는 모든 뉴욕시 주민에게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기본소득제, 대중교통 시스템 개선,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보편화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이 연임 제한에 걸려 현직 없이 치러지는 선거엔 금융인 출신 한인 2세 장철희 씨와 에릭 애덤스, 브루클린 보로장 등을 포함해 이미 35명의 후보가 입후보했습니다. 올해 뉴욕시장 선거는 오는 6월 22일 예비선거를 거쳐 11월 2일 실시됩니다. 코로나19에 걸렸다 회복된 사람의 폐 상태가 어떤 흡연자들보다 최악이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텍사스주의 한 외상외과 의사는 트위터를 통해 코로나19에 감염된 후 확인한 폐는 지금까지 본 흡연자들의 폐보다 훨씬 나쁜 것으로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코로나로 인한 사망률에 집중하고 있지만 생존자들의 폐 손상은 앞으로 더 끔찍한 문제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수천 명의 코로나 환자를 진단한 의료진은 증상이 있는 환자의 흉부 상태는 심각하고 무증상 환자의 흉부는 70에서 80% 정도 손상된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메시 아달자 존스홉킨스대 보건안전센터 박사는 중증 코로나 환자는 앞으로 몇 년 동안 후유증을 느낄 것이라며 바이러스가 사라진 후에도 여전히 호흡 곤란을 겪고 있다면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세계 변이 바이러스 상황이 심각한 것 같습니다. 영국은 남비발 입국을 막고 프랑스는 영국발 입국을 제한하는 등 문을 걸어 잠그고 있습니다. 벨기에에서는 해외에 안 간 사람이 변이 바이러스로 숨지기까지 했습니다. 장재용 기자입니다. 영국은 현지 시간 내일 오전부터 남미 국가로부터의 입국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브라질에서 일본에 입국한 남녀 4명이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데 따른 조치입니다. We're so close now that we want to make sure we do absolutely everything possible to give us the best chance of beating this virus, which is why it's so important that we do act quickly on these things. 반면 프랑스는 영국발 변이가 걱정입니다. 하루 평균 200~300명이 영국발 변이에 감염되자 유럽연합이 아닌 나라에서 오는 모든 사람에게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제출과 격리를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통행 금지 시작 시간도 오후 8시에서 오후 6시로 당겼습니다.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나온 네덜란드도 임시 검사센터를 설치해 대규모 변이 감염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벨기에선 남아공발 변이가 해외를 가지 않았던 사망자에게서 처음 확인되며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변이 바이러스 우려가 증폭되면서 포르투갈, 덴마크, 스위스도 봉쇄 조치를 다시 도입하거나 연장했습니다. 영국, 남아공, 일본에 이어 미국에서도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2종 발견됐는데 특히 한 종은 지금까지 발견되지 않은 새 유전자 돌연 변이를 3개나 갖고 있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새 변이 바이러스가 속출하자 원래 일정보다 2주 앞당겨 긴급위원회를 소집했습니다. Going into a second year of this, it could even be tougher, given the transmission dynamics and some of the issues that we're seeing. WHO는 이 자리에서 최근 보고된 변이 바이러스 대응 방안과 함께 백신 사용과 국제 여행을 위한 검사 인증서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MBC 뉴스 장재용입니다. 코로나19의 발원지를 알아내기 위한 세계보건기구 WHO 조사단이 중국 우한에 입국했습니다. 정치가 아니라 과학의 영역이라면서 중국의 심경을 거스르지 않으려는 자세를 유지했는데요. 코로나 발생 원인을 찾기는 어려울 거라고 합니다. 베이징에서 김희용 특파원입니다. 독일, 영국, 미국, 러시아 등 13명으로 구성된 WHO 조사팀은 어제 우한공항에 도착한 뒤 바로 호텔에 투숙해 2주간의 격리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격리 기간이 끝나면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 발생했던 화난 수산물 시장과 환자들이 입원했던 병원을 방문해 중국 과학자들과 함께 연구 작업을 벌일 예정입니다. WHO 조사단은 그러나 이번 조사의 목적은 공동의 연구 가설과 방향 제시라고 밝히며 이른 시간 안에
코로나19 발생의 원인이 밝혀질 것이란 기대는 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This is about science. Let's leave the politics out of it. This is about understanding what happened so that we can be better equipped as the world. WHO가 이렇게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배경엔 중국에 대한 눈치 보기가 있다는 해석입니다. 지난해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전 세계 확산에 대한 중국 책임론이 제기되자 중국은 우한 현지 조사에 빗장을 걸어왔습니다. 중국은 이번 조사에 일단 협조 입장을 밝혔습니다. 为世卫专家来华开展溯源国际合作提供相应支持和便利. 그러나 이미 발생 시간이 1년이 넘어서 현장 증거를 찾기가 어려운 데다 중국 측 증인들이 얼마나 솔직하게 의견을 진술할지에 대한 불신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국은 우한 코로나는 해외에서 들어온 냉동 수산 제품에서 시작됐을 것이란 주장을 최근 들어 더욱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한은 코로나가 먼저 발견됐을 뿐 최초 발원지는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서 조사 결과에 이미 한계가 있을 것이란 전망도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김희용입니다. 서울시장 야권 단일화를 놓고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의 신경전이 거친 논쟁으로 번졌습니다. 단일화 논의는 당분간 진전되기 어렵게 됐습니다. 배주환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의 단일화 압박이 안철수 대표에 대한 비방으로 이어지자 국민의당이 반격에 나섰습니다. 단일화 논의가 전체 야권 지지층의 바람과는 반대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를 잘 알지 못하는 분들까지 나서서 저에 대한 근거 없는 비판을 하기도 합니다. 단일화는 반드시 이뤄내겠다면서도 그 방식은 시민들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으로의 입당이나 합당은 없다고 다시 한번 쐐기를 박은 겁니다. 국민의힘이 여당을 이롭게 하는 엑스맨이 될 수 있다는 거친 주장도 공개석상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청와대와 민주당이 헛발질해서 반사이익 좀 얻으니까 기고만장해서 국민의 간절함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까? 국민의힘 쪽에선 안 대표에 대한 공격이 이어졌습니다. 뒷북 정치다. 시간을 끄는 사이 국민의힘 경선 열차는 이미 출발했다는 지적에 안 대표가 민주당 시절엔 보수에게 나라 못 맡긴다고 도끼 서리게 발언했다는 등의 과거 행적까지 들춰낸 공격이었습니다. 단일화는 우리 3월 초에 나가서 얘기를 할 것이고 그렇지 않고 하면은 우리 당에 들어와서 하는 둘 중에 한 가지밖에 없으니까 그 이외에는 얘기할 게 없어요. 야권의 거친 신경전과 달리 민주당은 달아오르지 않는 분위기가 고민입니다. 쓸쓸하고 외롭습니다. 등장할 등판 후보가 좀 조속히 나타나서 재미있고 아름다운 경선이 빨리 진행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민주당의 서울시장 선거 레이스는 박영선 중기부 장관과 박주민 의원의 출마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 다음 주쯤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배주환입니다. 국정농단으로 촉발된 수백만 촛불 시위는 대통령 탄핵이라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를 불러왔고 대법원은 그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을 내렸습니다.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 원. 비선실세 최서원 씨가 대통령 연설문을 미리 받아 고쳤다는 의혹이 제기된 지 4년 3개월 만입니다. 곽동건 기자입니다. 2016년 10월 비선실세가 대통령 연설문을 고쳤다는 의혹으로 촉발된 국정농단 사태. 촛불을 든 수백만 명이 광장으로 나섰고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이 탄핵됐습니다. 3년 9개월 동안 100번을 훌쩍 넘긴 재판.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 원을 확정했습니다. 대통령 재임 중 최서원 씨와 함께 삼성, 롯데 등 대기업에게서 뇌물을 받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 원.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35억 원을 상납받은
국고 손실 등 혐의 역시 유죄, 징역 5년입니다. 새누리당 공천 개입 사건으로 이미 유죄가 확정된 징역 2년형을 더하면 최종 형량은 모두 22년이 됩니다. 가석방이나 특별사면 없이 형기를 채운다면 87살이 되는 2039년에야 출소할 수 있습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일부 혐의와 기업들의 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강요한 혐의 등은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박 씨는 재판을 줄곧 거부하며 법정에 나오지 않았지만 지지자들은 대법원 앞에 모여 사법부 규탄 시위를 벌였습니다. 수사를 맡았던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며 뇌물을 받은 사람 모두 유죄가 확정된 만큼 뇌물을 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다음 주 재판에서도 합당한 판결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이었던 박근혜 씨는 헌정사상 처음 탄핵된 대통령이자 확정 판결에 따라 수감된 4번째 전직 대통령으로 기록됐습니다. MBC 뉴스 곽동건입니다. 청와대는 이번 판결로 사건이 마무리됐다며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면론에 대해서는 대법원 선고가 나오자마자 언급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반응을 보였지만 정치권에서는 사면론이 재점화하고 있습니다. 조국현 기자입니다. 청와대는 촛불혁명과 탄핵에 이어 사법 판단으로 국정농단 사건은 마무리됐다며 이 같은 일이 다시 있어선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전직 대통령이 복역하게 된 불행한 사건을 역사적 교훈으로 삼아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곧바로 특별 사면 여부를 묻는 질문이 나왔는데 청와대는 대법원 선고가 나오자마자 사면을 언급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답했습니다. 곧 있을 신년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언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박 전 대통령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통렬하게 반성해야 하며 국민의힘도 공동의 책임이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에 실수 없는 치욕과 세계 민주주의사에 오점을 남겼습니다. 사면론을 공론화했던 이낙연 대표는 국민 공감과 당사자 반성이 먼저라는 당의 원칙을 존중한다며 박 전 대통령이 진솔하게 사과하는 게 옳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엄중히 받아들인다는 짤막한 논평만 내놨습니다.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이제 우리 모두의 과제가 되었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사면은 대통령이 판단할 문제라고 밝혔지만 당장 유승민 전 의원이 문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고 나서는 등 당내에선 사면 요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정의당은 한 차례도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박근혜 씨가 과연 진지한 반성과 성찰을 하고 있는지 의심된다며 박 씨에 대한 사면을 더 이상 논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조국현입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은 당사자가 숨지면서 진실이 밝혀지지 못하게 됐는데요. 피해자의 다른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가 박원순 시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걸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김정인 기자입니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는 비서실의 다른 직원 정모 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도 신고했습니다. 총선 전날 회식을 한 뒤 술 취한 자신을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했다는 겁니다. 법정에선 정 씨는 성폭행 혐의를 부인하며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은 자신이 아닌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피해자는 같지만 가해자가 다른 성폭력 혐의 재판에서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이 언급된 겁니다. 재판부도 피해자가 박 전 시장의 성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5월부터 받은 피해자의 정신과 상담 기록들이 근거로 제시됐습니다. 박 전 시장이 함께 일한 지 1년 반쯤 뒤부터 속옷 차림에 사진을 보내고 성적으로 부적절한 문자를 보냈다고 호소했다는 겁니다. 법적으로 피해를 호소할 기회를 잃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입은 피해에 대해서 재판부에서 일정 부분 판단을 해주셨다라는 게 피해자에게는 조금이나마 위안이 될 것 같습니다. 재판부는 정 씨의 성폭행 혐의도 유죄로 봤습니다. 박 전 시장과 별개로 믿었던 정 씨의 범행이 정신적 고통의 직접적 원인이라며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정 씨를 법정 구속했습니다. MBC 뉴스 김정인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한 가운데 인도 힌두교 축제에 대규모 인파가 모였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한 가운데 인도 힌두교 축제에 대규모 인파가 모였습니다. 인도 겐지스 강변에서 열린 쿰브멜라 축제인데요. 쿰브멜라는 세계 최대 종교 축제로 14일에 시작해 4월 27일까지 계속됩니다. 힌두교 신자들은 이 기간에 강물에 몸을 담그면 죄가 사라지고 윤회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쉬워진다고 믿고 있습니다. 당국은 코로나19 감염을 막기 위해 사람들이 한 번에 몰리는 것을 통제할 방침이라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개막 전날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혼잡했고 축제 전날인 14일 하루에만 8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이 지역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다음 주면 퇴진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현지 시각 14일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해 중국 공산당 관리를 포함한 중국인들에게 비자 제한 등 추가 제재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남중국해에서 분쟁 중인 전초기지에서 대규모 매립과 건설, 군사 기지화 등의 불법 행위에 연루된 사람들에게 비자 제한을 가한다고 전했는데요. 그러면서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강압적 행동을 중단할 때까지 계속 제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제재 대상에 오른 해당 중국인의 직계 가족도 비자 제한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필리핀의 한 유명 정치인이 정치 모임 이름으로 세계적인 K-팝 그룹 방탄소년단의 이름을 차용했다가 팬들의 거센 비난을 받았습니다. 알란 카예타노 전 필리핀 하원 의장은 의회 내에 BTS라는 정치 모임을 조직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모임에 참여하는 의원 수도 본인을 포함해 7명으로 BTS 멤버 수와 같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카예타노 의원의 발표 후 팬들은 카예타노 의원이 영향력을 위해 BTS의 이름을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는데요. 논란이 커지자 카예타노 의원은 BTS는 의회에서 다시 봉사한다는 백 투 서비스의 의미였다고 해명에 나섰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이슈를 전해드리는 투데이 이슈톡 시간입니다. 중국은 최근 코로나19 감염자가 증가하자 대도시 봉쇄에 나서고 있는데요. 이슈톡 첫 번째 키워드는 키우던 관상어 찜해 먹은 중국 남성입니다. 몸통에 칼집을 낸 생선을 찜기에 넣는 남성의 모습인데요. 각종 채소까지 넣어 요리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생선, 평소 남성이 애지중지 기르던 진농이라는 관상어라고 하는데요. 마리당 무려 70만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기르는 고양이도 이 비싼 고기 맛이 궁금한지 입맛을 다시는데요. 관상어를 잡아먹은 이유는 바로 봉쇄령 때문입니다. 이 남성이 거주하는 중국 허베이성 스자주앙시는 수도 베이징을 둘러싼 곳인데요. 지난 8일 밤 스자주앙시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앞으로 7일간 1,100만 명에 달하는 주민들은 집에 머물라는 이동 금지를 내린 상태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집콕 생활을 하게 된 지역 주민들, 불만이 이만저만 아니라는데요. 관상어들 당분간 주인이 쳐다보면 불안해해야 할 것 같네요. 한편 영국에서는 까마귀 한 마리 때문에 시름에 잠겼다고 합니다.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런던탑 까마귀 실종 사건. 영국의 관광 명소인 런던탑. 까마귀 한 마리가 근위병의 극진한 보살핌을 받는데요. 그런데 이 까마귀가 몇 주 동안 자취를 감춰 영국 왕실이 발칵 뒤집혔다고 합니다. 얼마나 대단한 까마귀길래 유난을 떠나 싶은데 이유가 있었네요. 영국에는 최소 6마리의 까마귀가 런던탑에 없으면 나라가 망한다라는 전설 때문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의 런던 대공습 때 런던탑 안에 까마귀 6마리 중 단 한 마리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죽는 일이 발생해 영국은 까마귀 6마리의 전설을 더욱 신봉하게 됐다는데요. 불길한 예언 때문인지 런던탑 관계자는 까마귀가 하루빨리 돌아오길 고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19로 전 세계 가수들이 팬들을 직접 만날 기회가 줄어들었죠.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저작권 현금화하는 스타들입니다.
폭발적인 가창력을 자랑하는 콜롬비아 출신의 가수 샤키라. 라틴팝의 여왕이라는 수식어가 아깝지 않은데요. 현지 시간 13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샤키라가 자신의 노래 145곡의 판권을 영국 투자회사 힘노시스에 넘겼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계약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는데요. 샤키라는 그래미상을 3차례, 빌보드 뮤직 어워드를 7차례 거머쥐며 지금까지 총 8천만 장의 음반 판매고를 올렸습니다. 앞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기도 한 음유시인 밥 딜런도 지난달 자신이 60년간 창작한 노래 600여 곡의 판권을 유니버셜 뮤직에 넘긴 바 있는데요. 뮤지션들이 판권을 넘기는 건 스트리밍 서비스 활성화 등으로 판권의 가치가 상승하고 코로나19 여파로 공연 수익이 줄어드는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인도네시아 한 섬의 동굴에서 4만 5천여 년 전에 그린 그림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4번째 키워드입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멧돼지. 인도네시아 술라웨시 섬의 석회 동굴인데요. 벽에 통통한 몸집의 멧돼지가 그려져 있습니다. 호주의 한 대학교 연구진이 지구에서 가장 오래된 동물 벽화이자 사물의 형태를 구분할 수 있는 구상화로는 최초의 그림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멧돼지 그림은 가로 136cm, 세로 54cm 크기로 일부만 그려진 2마리의 돼지와 마주보고 있는 형태입니다. 연구진은 우라늄 동위원소 연대 측정법으로 동굴 광물질의 연대를 측정해보니 적어도 45,500년 전에 그려진 것으로 추정된다는데요. 술라웨시 섬은 그동안 4만 년도 더 된 동굴 벽화가 잇따라 발견됐지만 이번 벽화는 지금까지 가장 오래된 동물 벽화보다 1,600년가량 더 앞선 거라고 합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혀끝을 차게 되는 주차 습관을 지닌 운전자 한 번쯤은 볼 수 있는데요. 5번째 키워드입니다. 무개념 주차의 포스트잇 복수. 한 남성이 알록달록 메모지 포스트잇을 차량에 빼곡히 붙이고 있습니다. 순식간에 종이차가 됐는데요. 영국 런던 남동부에 사는 데이브란 이름의 이 남성. 주택 진입로에 주차된 차량에 주민들의 불편이 쏟아지자 직접 응징에 나섰다고 합니다. 방법은 접착식 메모지 포스트잇을 차량에 덕지덕지 붙여놓는 건데요. 이 영상이 알려지자 지역 주민들은 주택 진입로에 주차하지 않는 건 기본 예의라면서 속이 후련하다는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자연이 만들어낸 작품은 인간이 만든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데요.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자연이 그린 생명의 나무. 오스트리아 출신의 화가 구스타프 클림트의 유명 벽화 중 하나인 생명의 나무. 나선형으로 또리를 튼 나뭇가지들이 끊임없이 뻗어나가는 표현이 아주 근사한 작품인데요. 자, 이 모습 현실에도 포착이 됐습니다. 호주 출신의 아마추어 사진가 데린 모로니가 지난 7월 뉴사우스웨일즈주에 있는 카코라 호수를 찍은 건데요. 폭풍우가 지나간 후 호수에 물이 빠지면서 나뭇가지처럼 움푹 팬 자리에 기름만 남아 마치 호수 전체를 거대한 나무로 만든 겁니다. 사진가는 호수의 역동적인 변화를 관찰하기 위해서 6개월 동안 2주에 한 번 드론을 띄웠다고 하는데요. 인간이 흉내낼 수 없는 자연이 만든 작품입니다. 투데이 이슈 톡이었습니다. 이상으로 1월 14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